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리얼미터, 갤럽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 추세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망했습니다.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8주 만에 확 꺾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최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망했습니다.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8%라고 보도가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 실제 판별 분석에서 해보니까 사실은 29%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가 넘는다는 이 여론조사에 답변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과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또는 무응답자에 비해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한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계산해 봤더니 29%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조사도 지금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은 낮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6월 3주차 17일에서 19일까지의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4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7.4%.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47.4, 긍정평가가 46.8,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46.8이라는 지지율은 지난번 계산처럼 하면 29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20% 후반 정도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8주 만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세는 트렌드만 보는 겁니다. 트렌드만, 절대 수치는 믿지 마십시오. 트렌드만 보면 수도권과 호남, 50대와 30대, 중도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7%포인트 떨어졌으니까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리얼미터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구입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송인 김재동의 강연료 논란, 삼척 북한 어선 경계 실패 논란, 인천 붉은 쏘물 사태, 부정적 보도가 한꺼번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내려갔습니까? 정말.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저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는 봅시다.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50.1에서 45%로 5.1%포인트나 폭락해버렸습니다. 경기, 인천, 광주, 전라,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전부 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46.4에서 39.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30대도 55.7에서 49.9%로, 40대는 62.0에서 60.8%로 떨어졌습니다. 중도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개청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힘듭니다. 왜?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손혜원 사건, 김제동 사건, 북한 어선 사건, 붉은 쏘물 사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밖에 안 떨어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고 막말이니 뭐니 조그만 기사를 키워서 보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지율의 반영이 제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 두고 오십시오. 또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37.9%입니다. 3주 연속 유지했던 40%대의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자, 3.1%포인트를 일주일 사이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역시 29.7%, 지난주에 비해서 1.3%포인트 경미하지만 내려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못하는데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도 여론이지만 한국당도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회복했던 30%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29.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는 정의당이 6.9, 바른미래당이 6.1, 민주평화당이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꼴이 우습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떻게 붉은 수돗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민주당 인천시장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이 인천시장과 인천시를 비판할 정도로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제동 강연료, 고액 강연료 문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유시민이 과거 썰전에 출연해서 1,000만원, 2시간에 1,000만원 강연료는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동은 그 뇌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땡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손혜원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눌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도 여론조사 기관이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방송, 이 두 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지율을 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폭망, 민주당 폭망,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심결이지만 아직까지 진성호 방송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